오늘도 주키즈들을 위해서 멋진 강의를 해주실 분이죠. 유호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요즘 제 계좌가 우울해서 교수님의 기운으로 손만 대면 상승하시니까 네. 제 계좌도 붐업해보고 싶어서. 교수님 지난번에 2차 전지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그 2차 전지 분량이 PPT로만 40장이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방송이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서 매일 거의 30분씩 강의하고 있거든요. 교육 엄청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네, 오늘 주인공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유호성 교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자, 수박아, 공부할 건데 선글라스는 벗어야지. 덕구 시작하자. 요즘 교수님 시장이 너무 빨간색을 보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인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네. 어떤 종목을 사냐, 어떤 시기에 사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시장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이슈도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오늘 또 강의하는 내용이죠. 어떤가요?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게임주요? 네. 게임주는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나요? 거의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팬데믹 시기에 게임주가 당연히 이슈가 많이 됐죠.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게 되면서 게임보다는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또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게임주가 언제 조정을 받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2월까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12월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게임으로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규모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실은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P2E가 안 되는 나라는 딱 세 곳이 있어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이 세 나라 외에는 P2E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P2E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게임법에서는 이 P2E를 허용하지 않냐?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죠. 실질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대체 왜 요즘 같은 시기에 게임주를 사야 돼요? 아마 이제 게임주의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게임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네. 우리나라에도 미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 초에 게이밍 M&A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어요. T2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진가를 인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소니에서도 역시 번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왜 굳이 게임사를 인수를 했을까? 결국은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게임주의 2분기 실적은 좋아집니다. 오, 그래요? 네, 신규 게임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게임주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은 방학인 거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P2E 게임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만 이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점프 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게임주가 한창 핫할 때 게임주를 샀어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탈출을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작년 12월 달에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죠. 리메이드에 대한 얘기. 네. 그쵸? P2E 게임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동남아의 미르포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변수가 몇 개가 발생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어닝 쇼크가 일어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한 심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죠. 펄어비스. 목표 주가를 14만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 갔을 때 1등이었어요. 그러다 22로 밀리고 100위까지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논란도 역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7만 원까지 목표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카카오 게임즈, 여전히 카카오 그룹사의 신뢰감이 아직은 떨어져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를 또 하나 상장을 하죠. 사자? 그쵸. 사자 회사. 라이온하트. 네.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실적이 빠져나가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NC소프트는 실적도 엄청 좋은데 주가가 너무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도박성 게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만약에 매출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P2E라든가 뭐 아니면 메타버스의 게임을 계속 내놓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탈피되면서 새로운 매출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NC소프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방금까지 고수님이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고 월스탑.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신작 게임뿐만이 아니라 숫자도 나오는 종목들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쵸. 안 그러면은 스탑. 그쵸. 실적이 나오면 고. 그쵸.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